right now. 네.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긍정 확언은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려놨고요. 이따 오늘 책 보고 끝나고 나서 긍정 확언 할 때 같이 그거 보면서 긍정 확언 입으로 되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12장 성공입니다. Success.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성공이다. 도대체 실패란 무슨 뜻일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말하는가? 경험의 법칙은 항상 완벽하다.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당신이 뭔가를 빠뜨렸거나 마음속에서 당신이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컴퓨터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다. 뭔가가 잘못되면 항상 원인은 나다. 내가 컴퓨터가 작동하는 법칙에 맞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배워야 할 게 더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시도하라 는 속담은 사실이다. 이 말은 자신을 추슬러서 이미 실패한 낡은 방식을 계속 시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올바른 해결책을 배울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라는 뜻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내내 성공을 거듭하도록 정해져 있다. 만약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면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현재 위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성공의 기준을 세운다면, 지금 당장 성취하기 어려운 기준만 세운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기가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조금만 발전된 모습을 보여도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워준다. 아기는 칭찬을 받으면 좋아서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 당신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멍청하다거나 실패자라고 말해서 배우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영화 배우들이 첫 번째 리허설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에게 리허설의 목적은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상기시켜준다. 리허설은 실수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실행해야만 새로운 내용을 배워서 자신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의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연습한 흔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어설프게 행동해서 바보처럼 보이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배움은 잠재의식이 완벽한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실수를 저지르는 과정이다. 당신이 얼마 동안 당신을 실패자로 생각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 성공 패턴을 세우기 시작하면 된다. 당신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분야이든지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성공을 위한 자기 긍정은 다음과 같다. 신의 지혜가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적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넘쳐난다. 나는 성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린다. 나는 신이 주신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꿈보다 더한 축복을 받는다. 나는 모든 부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황금의 기회가
나를 향해 활짝 열려있다. 이거 체크해놔야겠다. 이것도 긍정학원으로 해야겠어요.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며칠 동안 반복해서 말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골라서 똑같이 하라. 이런 자기 긍정들이 당신의 의식에 자리 잡게 하라. 어구에 나오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기회는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을 이끌어주는 내면의 지혜를 믿어라. 당신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자격이 있다. 네. 이제 오늘의 긍정학원입니다. 꼭 따라 해주세요. 꼭꼭 따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독특한 창의력은 나를 감싸고 흘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표출된다. 항상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월급도 많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긴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요 작은 긍정도 다 같이 할게요. 신의 지혜가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적이다. 이거 좋은데요.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적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넘쳐난다. 나는 성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린다. 나는 신이 주신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꿈보다 더한 축복을 받는다. 나는 부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황금의 기회가 나를 향해 활짝 열려있다. 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좋아하는 문장은 끝나기 전에 함께 읽을게요. 자, 오늘의 secret. secret도 이제 3분의 1을 딱 넘어가네요. 네, 오늘의 secret. From what we've done, we know what we've been thinking.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입니다. From what we've done, we know what we've been thinking. 어제 이어서 읽을게요. 우리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영화 감독 이야기에서도 앞에서 영화 감독이 새 여인, 한 주에 새 여자와 데이트한다는 걸 원하는 모습을 그래서 새 여인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또 마음이 생겨서 아름답고 로맨틱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1년 뒤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 이야기에서도 감독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행동과 환경에 반영돼 있다. 감독은 여러 여성을 그렸지만 모두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당신은 감독의 내밀한 생각이 뭔지 알겠는가? 말로는 더 많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와 다르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림에 표현됐다. 의도적으로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함으로써 감독은 생각을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 감독은 인생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실현을 냈다. 뭔가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엉뚱한 행동으로 소망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아주 멋지게 보여준 예로 들자면 시크릿에 등장한 한 대가 중 한 사람인 마이크 둘리가 만든 오디오 강좌 우주를 활용하고 마법을 써라. 둘리라는 게
돌비인데 그거는 네, 사람 이름인 거죠. 우리 둘리가 있으니까 자꾸 이게 뭔가 희화화되고 있어요. 네, 우주를 활용하고 마법을 써라 이런 오디오 강좌가 있나 봐요. 여기에는 완벽한 배우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여성은 해야 할 일을 모조리 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정했고 남자의 모든 특징을 세세히 기록했으며 그 남자가 나타난 상황을 상상했다. 그랬는데도 배우자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집에 도착해서 차고 한가운데 주차하다가 문득 자신의 소원을 스스로 망쳐놓고 있었음을 깨닫고 목이 베었다. 차고 가운데 주차하면 배우자가 주차할 공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이 행동으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우주에 강력히 전달했던 셈이다. 그래서 여자는 차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 차를 한쪽에 주차했다. 남은 쪽에는 완벽한 배우자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뒤에 침실로 가서 자기 옷으로 가득했던 옷장문을 열었다. 거기에도 배우자가 쓸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옷을 다른 쪽으로 옮겨 공간을 만들었다. 침대에서도 한가운데에서 자다가 한쪽에서 자기 시작했다. 배우자 자리를 남겨두려는 배려였다. 이 여성은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마이크 둘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그 옆에는 완벽한 배우자가 앉아 있었다. 이미 완벽한 배우자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서 실제로 배우자가 나타났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루어진 척하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간단한 사례는 내 여동생 글렌다 이야기다. 글렌다는 시크릿 제작 매니저다.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일했는데 미국에서 나와 함께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글렌다는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호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글렌다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서 자신이 요청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정 단체 회원 자격을 포기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며 가방을 꺼내 짐을 꾸렸다. 4주가 지나기 전에 글렌다는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됐다. 당신이 뭘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라.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라. 자, 우리가 뭘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건 어떤 행동일까요? 네.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세요. 네.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이후 달라질 4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좀 앉아서 해야겠다. 네. 다리가 아파요. 서서 하다 보니까. 벌집 대신 거미집을 지어라. 어제 여기까지 했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미집 전략을 써야 한다. 거미집은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다. 제가 어제 잠깐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온다 라는 그런 글이었는데 그것도 좋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미집처럼 네트워크 플랫폼을 짜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내 정보 이동과 소통이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처럼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래서 분산을 위해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뭘까?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유연해야 된다. 나한테 얘기해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생산 구조와 조직을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세 가지 30을 기억하고 지키기 원한다. 지역의 30% 이상 의존하지 말라. 매출이 30% 이상 줄어도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라. 현금 흐름이 30% 이상 줄어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네,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한 걸 연결해야 된다. 와, 분산한 걸 연결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정부는 시간을 벌었고 개인은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가 커질 걸 경계하셨는데 그럼에도 위기의 순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이제 대답입니다. 생존 기간을 거쳐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후에도 정부가 계속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다. 정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거나 지금껏 풀지 못한 숙제를 풀겠다고 과욕을 부리면 새로운 재앙이 찾아오는 거다. 이 지점은 정부가 꼭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시간 끌면서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빨리 대응을 해줘야 하고요. 정부는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에 집중하고 기업은 금융시장과 중앙은행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을 구제하는 바람에 중상층은 무너졌고 중산층이 무너지자 미국 경제가 오래 고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어느 정도 생존 자금을 지원한 뒤 알아서 생존하도록 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가게나 근로자를 어떻게 도와줄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탠드 스틸 정책을 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요? 코로나 이전 상황,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업이 거기에 맞추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채를 동결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통해서 모든 조건을 당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흔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지원은 평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고 이 조건조차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거고 매출이 얼마 이상 하락한 기업만 지원한다. 이런 지원을 평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고 근데 이런 조건조차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알아서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고 문지방을 만들고 이걸 넘지 못하면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부가 기업을 가려 구제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와 재원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장에 또 기업의 회복 탄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이 분산 공급망 체계를 그것도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역시 유연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코로나 위기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5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국은 해고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있을 뿐 사실 충격은 똑같습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잃은 개인을 지원하느냐, 지원을 안고 망가지는 기업을 지원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회적 비용이 같다면 저는 기왕이면 유연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좋게 말해서 이 노동시장 유연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비정규직입니다. 우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주 4일제 근무 기업이 늘어난다는 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이미 한참 접어들었다는 소린 거예요. 주 4일은 A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 3일은 B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근데 둘 다 정규직을 보장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점점 적어도 A 기업이 정규직이었다면 B 기업은 비정규직이 될 거고요. 비정규직이라면 약간 무기계약직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좋게 되면 연봉계약직이 되겠죠. 대부분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도 호봉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발전이 아주 더디다는 아주 무서운 단점도 있어요. 발전이 더디면 여기 있죠.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버텼을지 몰라도 뭐 저희 회사는 뭐 모르겠 안 사라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사라지기 쉬운 그런 기업들이 세상에 많죠. 안정적이라는 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안정적인 정규직이 앞으로 제일 위기에 위기에 먼저 봉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발전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 네, 이게 벌써 5월 19일의 기사인데 2020년 5월 19일 기사네요. 세 줄 요약 이겁니다. 인간의 시대에서 자연의 시대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겁니다. G2 체제와 세계화는 위협을 받고 있고 국가가 부상할 것이다. 이게 코로나 이후 달라질 4가지입니다. 기업은 개방형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미집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 필수 요소입니다. 개인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하세요. 노동시장 유연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 세대부터가 진짜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까마님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30대 중반이죠. 이미 뭐 정년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야 이제 뭐 퇴직하고 물러나시면 사실 저희 부장급들 퇴직하고 물러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발전이 없으면 저희가 50세가 됐을 때는 완전히 시장이 다를 거예요. 근데 50세가 됐는데 아무런 능력 없이 은퇴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월요일이라 너무 졸리네요. 네, 제가 사실 어제 엄청